자, 그렇다면 도당위원장님의 지역 출마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네. 첫 출마 선언 후 주변 반응, 이제 부모님은 들었는데 지인들이라던가 최측근들 있으시잖아요. 주변에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? 그게 2006년이에요. 2006년도에 제가 1월 3일 날인가 모 단체 신년 교례회 때 가서 인사하면서 임미애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게 처음이었거든요.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자가 그것도 열린우리당으로 되겠냐라는 반응이 많았어요.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제 친구들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죠. 근데 그러면서 조금 친구들이 떠나갈 사람들은 좀 떠나갔던 것 같아요. 그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.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저한테. 이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. 이게 무슨 뜻이지? 나한테 어떤 정치적인 얘기 혹은 나한테 정치인으로서의 임미애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저는 그때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그러면서 갈 친구들은 가고 더욱더 지지해줄 친구들은 남고 새로운 인생이 확 전환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직접 물어보신 적은 없으시죠? 혹시? 정말 이 사람 하나만큼은 나를 끝까지 지지해 줄 거야 라고 했던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잖아요, 주변에. 네. 그때 놓치기 싫은 분이 있잖아요, 사실은 마음속에. 그때 직접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? 전 물어봐요. 그때의 반응이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신가요? 아니면?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. 그럴 때는 사실 상처를 좀 많이 받죠. 그런데 저는 물어봐요. 이제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가 다른 다리 긁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래도 지역에서 제가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건 그 친구들이 여전히 제 옆에 남아있어 주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? 정치 성향을 바꾸신 분도 있으시겠네요. 있죠. 많으시겠네요. 네, 민주당은 안 좋아하는데 네가 아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네 때문에 뭐 이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처음 출마를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한 표 한 표 다 표로 보인다고 하던데 혹시 위원장님도 그러셨나요? 맞아요. 그게 수도권 같은 데는 어딘가에서 무더기로 내가 만나지 못한 유권자들 표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.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경북에서도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인 의성에서는 제가 얻은 표가 손에 딱 들어와요. 제 처음 군의원 선거했을 때 옥산면이라는 데서 47표인가 얻었거든요. 그러니까 47표가 누구일까를 세게 되죠, 이렇게. 네. 김상수, 어르신, 김희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문제 세가면서 세는 거죠. 네. 그런데 47표가 내가 아는 사람이 넘을 때는 이 중에 누군가는 네. 안 찍었네 이런 네. 생각하게 돼요. 그런데 네. 선거를 하면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걸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.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표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요. 그 말이 사실이군요. 예, 사람이 표로 보인다는 이야기가. 근데 아까 표를 뭐 이 사람 세아리는 거 보니까 이제 갑자기 오늘 상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. 예. 오늘 누굴까? 이 사람. 너무 우울하지요. 네. 어떻게 보였습니까, 오늘? 제가 오후에 개표가 됐으려니 생각하고서 네.
TV를 켰는데 이제 무효표 여부를 놓고서 막 한참 신강이 중인 그 순간을 봤거든요. 나중에 결과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느끼는 이 실망이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우리는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. 이 순간에 내가 뽑은 의원들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법을 내세운 이런 탄압에 대해서 결연하게 맞서는 의지를 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순간에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사건을 대한, 이 사태를 대하는 당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려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이번 싸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번 싸움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싸움을 한 거죠.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지지율 혹은 내 당선에 유리할까를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 그 결과를 받아든 부결과 가결의 그 결과표를 받아들고 저는 오늘 저녁에 당원들이 술 먹는 당원들 억수로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의원들이 당원들을 위로해 주거나 당원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이렇게 받아 안아주지 못한다면 뽑을 때는 머슴이라고 뽑았는데 뽑아놓은 주인의 상투 흔들고는 그런 머슴은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지 않나?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네, 위원장님 마음 잘 이해했습니다. 그럼 다시 이제 지역 정치로 돌아와서요. 대한민국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고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좀 심한데 네. 지역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지역 정치를 하면서 네. 저는 사실 지방에서 내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 여의도 정치는 TV를 통해서만 보고 또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는 게 도당위원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전에는 지역 정치밖에 해본 경험이 없어서.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지역을 이해하는 거,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거,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,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이제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의도 정치에는 너무나 해박한 지식과 뭐 이런 정치 평론가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게 우리 지역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동의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려면 네가 발 딛고 선 곳에 대한 네 뿌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지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를 내리는 거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저도 잠깐 착각했었는데요. 요즘 위원장님 요즘 여의도 정치에 워낙 이제 많이 등장하시다 보니까 저 임명 위원장님 항상 저렇게 여의도에 계셨구나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감사해보고 그전에 우승에 계셨죠? 경북에 계셨죠? 뭐 이런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. 제가 1년에 서울 가는 게 저희 옛날에는 아버지 생신 때는 한 번 갔지 서울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.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어떤 때는 막 4일씩 가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지방 꼬라지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. 아무튼 여의도에서도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에요. 네, 정치 얘기 계속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.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잖아요. 뭐 물론 훌륭한 위원장님 당선됨에 마땅하나, 그래도 상대 후보도 나름 훌륭했으니까 당선이 됐을 거잖아요. 혹시 배울 점이 있는 후보가 있었을까요? 저는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,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,
그런 사람도 그냥 당선되는 사람은 없어요.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갖는 뭔가의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빨리 배워요. 네, 이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네.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많은 경우에 많은 곳에서 네가 배울 걸 빨리 찾아내는 네. 사람이라고 네.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런 면이 있나 이랬는데 네. 저희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도의원을 할 때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도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이해도가 높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오히려 우리는 정치 연륜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쪽 당에는 그 열정에다가 거기에 더해지는 삶의 경험 그 다음에 괜찮은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저쪽 당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하는 거는 물론 여의도 정치에 우리가 당과 당으로서 대결해야 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의원, 지방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. 그러면 경북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당 지지율이 20% 초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출마를 하셨던 경북 의성군 현재도 살고 계시지만 여기서는 사실 인기는 되게 많으신데 저희 당 지지율은 낮거든요. 10% 초반대. 굉장히 험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실패 없이 승승장구했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정치를 꿈꾸는 병아리들에게 롤모델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, 제가. 네, 그럼에도 첫 출마나 그 뒤이은 출마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있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출마와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있고 이러지는 않고 제가 제 정치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. 그게 2014년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때 이게 충격이 워낙 컸고 그 당시 이제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었고 도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금성면의 장날이었는데 아침에 장에 갔다가 뉴스를 통해서 배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걸 봤어요. 할머니들하고 아유 애야노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해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해경이 왔으니 이제 다 됐어요. 괜찮아요. 아유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러고 나서 장을 다 돌고 거기 상가 다 돌고 회걸음에 그 가게에 다시 갔는데 애들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. 그때 그 상처가 너무 컸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애들한테 제가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. 근데 우리 애들이 왜 엄마가 자꾸 우리한테 미안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젊은 날 살아왔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 내가 이런 세상을 우리 애들한테 주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나? 나는 뭐 했지? 내가 지금 발 딛고 산 데를 한치도 바꿔내지 못한 나는 뭐 했지?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죠.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시 도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그 뭐
경선이라는 이제 제가 남편을 그때 붙잡고 그랬어요. 나 도저히 이 선거를 못 하겠다.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 국민 여러분, 이 말이 안 나온다. 그러니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.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, 이 후보 단일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후보가 드랍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경선을 하면서 단일화를 했고,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보가 안 된 거죠. 후보 안 되고 저는 그 발표를 아침에 기자들한테 딱 하고 10시에 하고 그 길로 이제 밭에 가서 그냥 퍼즐 앉아서 이제 풀을 계속 뽑았거든요.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세상 밖으로 안 나왔어요. 그냥 집하고 밭하고 집하고 밭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. 지금도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뭐냐 그러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네가 있을 때와 네가 버텨주는 거하고 네가 없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나는 늘 내가 뭐 했지? 내가 정말 쓸모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누군가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버티는 것도 그 과정에 버텨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. 그리고 그 용기가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용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한테 주어진 것을 피하거나 내지는 뭐 이루어지는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.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어지면 할 수 있으면 하자. 그리고 내가 잘해내지는 못해도 내가 버팀으로써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뭐 그거 하지 뭐 이런 마음. 윤미애 도당위원장님은 그런 공감으로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가훈이랑 좀 맞아떨어진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